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숨겨야 하는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증거와 증인들이 넘치는데도 부정합니다. 더욱이 경제력과 외교로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게 가장 힘든 상징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일본이 14개국 20여만 명의 어린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학대한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이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공공장소에 소녀상이 설치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 하필 독일이냐는 것입니다. 한국 민간단체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내부 사정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독일 베를린의 공공장소에 한국의 민간단체와 독일의 인권단체가 추진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미 개인 사유지 두 곳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지만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일본은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도 철거하라고 고압적으로 협박하는 판인데 독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공공장소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 간 갈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평화의 상징, 여성 인권의 상징, 핍박받는 약자의 상징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에게는 사과하지 않는 국가, 범죄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외상은 독일을 급히 방문해서 철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이 경호원의 C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프랑스에서 전화회담을 합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최근 설치된 소녀상은 일본 정부 입장과 반대된다.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베를린 거리에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일본의 입장과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는 공공장소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소녀가 앉은 의자 옆에는 일본의 만행을 기록한 명판이 있다 라고 자세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일본이 화가 났다. 일본은 위안부는 끌려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는 한국 때문에 2015년에 10억엔 약 110억 원을 줬다. 그런데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 이런 한국의 일방적이고 끝없는 행태에 왜 독일이 흔들리는가?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일본과 독일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당장 철거해라. 라는 일본인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결론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은 1937년 중국 남경의 학살도 아무런 책임도 없다. 1941년 진주만 공격도 정당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은 전쟁 범죄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뻔한 사실도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 하는 헛소리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독자에게 까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거친 반응에 대해 독일의 뮌헨 막시밀리안 대학의 가브리엘 보그트 교수는 이 동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지속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 독일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생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인 교수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한 국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은 반성 없이 숨기고 거짓말을 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것이고요. 독일과 일본의 이런 상반된 태도에 대해 일본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패트릭 하이는 일본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하이는 독일의 전쟁 후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강제노동자, 전쟁포로, 유태인의 처우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고 대륙을 휩쓴 분쟁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태도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전후 독일과 일본의 태도에 대해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불편해합니다. 독일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꼴보기 싫은 이유입니다. 독일 총리가 여차하면 유태인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독일의 대학생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단체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독일의 공공장소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으니 일본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파합니다. 여차하면 계속 설치가 될 것이고 독일과 일본은 계속 비교가 될 것이니까요. 정부에서는 201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소녀상을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민간단체를 설득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갈등을 풀기 위해 2015년 한일 협정을 지킬 것이고 결국은 소녀상의 철거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독일 소녀상 때문에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해외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면서 일본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고 독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보도조차 불편해합니다. 계속 언급이 되면 될수록 추악한 역사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뭐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6일 모테기 외상은 베를린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경과를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장관과 전화 화상 회담에서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했다. 베를린은 동서 분열을 극복한 화합의 도시인데 그곳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녀상은 일본인들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항상 소녀상이 해외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라면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에 누가 찾아왔는지와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을 훼손한 일본인이 있으면 영웅, 애국자로 추앙하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정말 일본은 왜 독일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지 않을까요? 빨리 밝은 세상으로 나오면 될 텐데 항상 거짓말을 하고 덮기 바쁠까요? 조만간 전 세계의 소녀상이 수백 개로 늘어나고 소녀상 목걸이, 소녀상 귀걸이로 발전하면 어디 가서 숨을 쉬고 살 수나 있을까요? 바보도 저런 바보가 있을까 싶습니다.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당장 모국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3년 전 아베 신조 정권 때도 내가 10세 일본인이라면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재차 일본의 전망을 어둡게 전망하며 탈일본을 강조한 것은 새롭게 출범한 스가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일본 경제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5일 아사히 신문 계열 온라인 미디어의 라닥과의 인터뷰에서 로저스 회장은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서 10대들은 빨리 일본을 뛰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문제는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가 올랐지만 엔화 가치 하락으로 고통 겪을 것. 그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금융 완화로 엔화 약세를 유도해 일본 주가를 끌어올렸다. 일본 은행이 지폐를 찍어내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국채를 마구 사들이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된다면서 반대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해 언젠가는 결국 물가가 올라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내다봤다. 로저스 회장은 평가절하 정책으로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역사상 하나도 없다. 일부의 트레이더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도 일본을 파괴하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는 중에도 잘못된 경제정책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회장은 이렇기 때문에 10대들은 빨리 일본을 뛰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큰 문제 21세기 후반 일본만 쇠퇴. 그는 3년 전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가 10세 일본인이라면 AK-47 자동 소총을 사거나
나라를 떠나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총을 사서 쏘라는 것이 아니라 급속히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에선 지금부터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로저스 회장은 지금 15세인 소녀가 45살이 됐을 때에는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일본 내 연구소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일본의 인구는 현재 1억 2,700만 명에서 9,3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 로저스 회장은 21세기 후반 일본이 쇠퇴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개방되면서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투자가 쏠리고 한국도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일본만 아시아의 성장에서 밀려난다는 것이다. 로저스 회장은 일본의 쇠퇴가 필연적이다. 100년 뒤에는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물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면서 결론은 하나다. 일본의 젊은이들이여 일본 밖으로 뛰쳐나가라. 중국이든 한국이든 좋다. 그래야 인생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민 신청 외국인 반복해 구금한 일본 유엔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는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장기간 반복해 구금하다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작업반은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했다는 외국인 2명의 호소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국제인권규약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작업반은 의견서에서 해당 외국인이 이유나 기간을 통지받지 못한 채 10년 이상에 걸쳐 단속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수용을 반복해 당했다며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수용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이 수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의 필요성이나 합리성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하고서 일본 정부가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외국인을 지원하는 고마이지의 변호사는 일본의 입국관리국 수용 제도가 명확하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유엔의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수용기간의 상한이나 수용시사법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에서 난민으로 신청한 터키 국적 남성 데니즈 씨와 이란 국적 남성 헤이다 사파리 디망 씨는 합계 4에서 5년에 걸쳐 가석방과 재수용을 반복하는 입국관리국의 수용제도가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작년 10월 작업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이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수용된 터키인이 직원에게 물리력을 행사당해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해당 터키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300만 엔을 지급하는 화해가 최근 성립됐다. 짐 로저스 아베 노선 계승스가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 없어. 일본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을 수시로 밝혀온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또다시 일본 소멸론을 거론했다. 로저스 회장은 올해 1월 시작한 일본 잡지 슈카나사이에 연재해온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의 거침없는 예언 2020년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마지막 글에서 자신은 일본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엄혹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며 일본 소멸론을 제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그 이유는 아베 행동 원리가 자신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을 뿐이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일본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간다고 한다면서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앞세워 엔화를 찍어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로 불리는 금융화화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 일본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로 인해 언젠가 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국 통화 절하 정책을 사용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역사상 한국